여러분 안녕하세요. 노인요양 365TV입니다. 여러분 근로장려금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미 알고 계신 분도 꽤 되실 겁니다. 혜택도 받아보신 적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아직도 잘 모르신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1년 동안에 최고 30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2019년도부터 좀 바뀌긴 했습니다만 이제 3월 달에 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근로장려금을 통해서 노인장기 요양기관 종사자분들이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근로장려금이 뭐냐면요.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많지 않아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 정부에서 일정한 장려금을 주는 것입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최고액은 300만 원까지 나오죠. 300만 원만 받는 것도 꽤 크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요, 그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생계비를 주죠. 근데 그분들은 일을 안 해도 정부에서 돈을 줍니다. 근데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자들보다 못하거나 아니면 그보다 조금 나은 정도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뭔가 잘못된 거죠. 일을 열심히 하면은 그만큼 보상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야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제 근로장려금이라는 걸 통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동기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명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근로장려금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노인 장기 요양기관 종사자분들, 이분들이 받는 급여가 아주 세진 않잖아요. 솔직히. 최저임금만 받고 있다. 그러면 올해부터는 장려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방문 서비스 계통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글쎄요, 이제 그 재산이 어느 정도인가, 그것도 이제 뭐 따져봐야겠습니다만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부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두 번째, 작년에 비해서 올해 그 소득 상한 금액이 200만 원 올라갔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자격 조건이 조금 완화되었다. 그래서 올해 새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 가구가 30만 가구로 늘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못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올해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조금 더 늘어난 것이죠. 세 번째, 과거에는 5월달에만 신청하고 그렇게 해서 9월달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밖에 신청을 할 수가 없었죠. 그러나 올해부터는 1년에 2번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누어서 신청할 수가 있다. 당연히 그러면 1년에 2번 받을 수가 있겠죠. 예. 아까 그 300만 원 갖고 이제 예를 들면 5월달에 신청해서 9월달에 300만 원 한꺼번에 받는 것도 좋지만 1년에 이제 그 2번을 쪼개서 한 번은 150 받고 또 다음에 또 150 받고 뭐 이러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특히 이제 지금 3월달이 시작되었으니까 좀 관심을 가지만 하죠. 우선 이제 반기 신청부터 좀 설명해 드릴게요. 좀 전에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3월달에 신청하시면 돼요. 3월달에 신청한 건 뭐냐면 작년 그러니까 2021년도 7월부터 12월달까지의 근로소득 이걸 갖고서 신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시간이 많지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 신청한 것은 언제 받느냐? 6월달에 받습니다. 65%를 지급받죠. 그러니까 1년에 100%로 한다면 그 이제 6월달에 좀 많이 받는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달에 한 번 더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 올해 그러니까 2022년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동안의 근로소득 이것을 기준으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역시나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언제 받느냐? 이제 12월 달에 나머지를 다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소득자는 그 정기 신청도 가능하고 반기 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업자는 정기 신청받기는 못해요. 반기 신청이 안 됩니다. 어쨌거나 이제 뭐 정기 신청은 그 누구나 이제 할 수가 있는데 5월달에 신청합니다. 5월달에 2021년도 소득 전체를 가지고 신청을 하면 언제 돈을 받느냐? 9월달에 받게 됩니다. 이게 과거에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나 이제 2019년도부터 이렇게 한 번 신청하는 방식도 있지만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1년에 2번 신청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그러니까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가구별 지급 금액을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가구는 어떻게 구분되느냐? 단독 가구, 헛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단독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아실 거예요. 그런데 헛벌이 가구는 좀 헷갈리실 겁니다. 헛벌이 가구는 뭐냐면 배우자도 있고 자녀도 있고 또 70세 이상 되신 부모님도 같이 생활하고 계시는데 그 혼자서 그 벌이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일을 하고 있다. 그런 가구가 헛벌이 가구라고 그럽니다. 단독 가구는요 15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헛벌이 가구는 260만 원까지 받게 됩니다. 맞벌이 가구는 30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약간 좀 차등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오로지 혼자 사신다. 그렇다면 최고 액수는 150만 원까지. 그리고 이제 가족들과 같이 살고 있지만 혼자 일하고 있다. 그러시면 260만 원까지. 그리고 남편도 또는 이제 그 부인도 돈을 벌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 자녀들도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그걸 다 합쳐서 일정 금액이 안 된다. 그러면 30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래프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굳이 설명드리는 이유는 뭐냐? 이 근로장려금의 속성 이거 좀 아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보시면요. 단독 가구가 있고 헛벌이 가구가 있고 맞벌이 가구가 있습니다. 편의상 이 맞벌이 가구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맞벌이 가구 그 1년 전체 소득이 400만 원밖에 안 된다. 그러면 근로장려금은 얼마를 받게 되느냐? 1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400만 원 쭉 가서 여기서 쫙 꺾으면 150이 되겠죠. 그리고 좀 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1년 연간 소득이 늘었어요. 600만 원 늘었습니다. 그러면 장려금을 얼마나 주느냐? 쭉 가서 대략 한 2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일을 해서 700만 원으로 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역시나 장려금 액수도 늘어납니다. 260만 원. 그리고 이제 연간 소득이 800만 원까지 늘었어요. 장려금 역시도 조금 더 늘어서 300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일을 더 해서 본인의 소득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려금 어떻습니까? 오히려 더 많이 주죠. 더 많이 줍니다. 특이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그래프가
바로 그걸 설명하는 것인데,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어떻습니까?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을 주죠. 그렇지만 근로장려금은 일을 해야만이 돈을 줍니다.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돈을 더 줍니다. 이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게 근로장려금의 속성입니다. 그 말은 뭐냐? 일하지 말고, 놀지 말고 일을 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국가 입장에서도 보탬이 되기 때문이죠. 근데 무한정 그렇게 돈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꺾어집니다. 연간 소득이 800만 원부터 1700만 원까지는요, 근로장려금이 딱 300만 원으로 고정이 됩니다. 더 이상 안 줘요. 딱 300만 원까지만 줍니다. 연간 소득이 1700만 원까지. 그리고 연간 소득이 이제 조금씩 늘어나지 않습니까? 조금씩 늘어나면 이제 장려금을 조금씩 적혀줘요. 연간 소득이 이제 2200만 원까지 늘었다. 그러면 얼마 주는지 볼까요? 대략 쭉 올라가면 이 정도 되겠죠? 그렇게 되면 쭉 왼쪽으로 보면 대략 200만 원 또는 이제 210만 원 그 정도로 장려금이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연간 소득이 이제 뭐 3,200만 원 정도로 좀 늘었다고 봅시다. 그럼 장려금은 얼마 줄까요? 역시나 한번 쭉 올라가 보죠. 이렇게 쭉 올라가 보면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 되면 대략 왼쪽으로 쭉 가면 한 1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조금씩 장려금이 줄어들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연간 소득이 3,800만 원까지 늘었어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이제 정부에서 근로장려금을 더 이상 주지 않습니다. 왜겠습니까? 이제 그 가족들끼리 알아서 충분히 생활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핵심은 뭐냐? 정부에서는 국민들이 놀지 않고 일했으면 좋겠다. 그 취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가구원 조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 이 세 가지가 맞아야 돼요. 우선 이제 가구원 조건을 보겠습니다. 단독 가구는 해당이 없지만 헛벌이 가구하고 그리고 이제 맞벌이 가구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가 있어야겠죠. 그런데 그 배우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녀는 18세 미만이어야 돼요. 그 이상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같이 살고 있어야 되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 자녀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인데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거죠. 아르바이트에서 이제 소득이 좀 생겼어요. 근데 그 소득 금액이 1년에 100만 원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100만 원 이하여야 돼요. 넘어버리면 이제 혜택을 못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같이 살고 계시는 그 부모님이 이제 70세 이상이 되셔야 되는데 역시나 그 부모님이 뭐 공공근로 나갈 수도 있고 뭐 기타 등등 뭐 근로활동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1년 동안에 그분이 100만 원 이상을 버셨다. 그러면 또 자격에서 탈락을 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런 조건을 맞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소득 요건. 2021년도에는 단독가구는 1년 동안 총 소득이 2천만 원까지가 기준이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늘었습니다. 200만 원 늘었어요. 2,200만 원. 자, 그렇다면 이 금액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 2021년도 최저임금을 받고 계시는 분 입장에서는 한 달에 182만 2,480원을 받으셨을 겁니다. 이분의 연간 소득을 계산해 보니까 2,186만 원이에요. 2,200만 원보다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최저임금을 받고 계시는 분들조차도 근로장려금을 못 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올해부터는 가능할 수가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헛벌이 가구는 3천만 원에서 3,200만 원으로 늘었고, 맞벌이 가구 역시도 200만 원이 늘어서 3,800만 원까지가 이제 자격 조건이 됩니다. 재산 요건 보겠습니다. 재산은 2021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2억 원이 넘으시면 안 돼요. 2억 원 미만. 근데 이게 재산에는요, 당연히 집은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제 토지, 건축물, 금융재산, 통장에 돈이 얼마 들어가 있고, 다 계산하면 적금, 예금 다 포함을 해서입니다. 또 이제 뭐 그 전세금, 보증금 다 포함을 해서 2억 원이 안 돼야 돼요. 넘으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집을 갖고 계시다. 근데 서울이다. 그러면 좀 받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부채는 이제 차감하지 않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 부모님 소유의 주택에 같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런 경우에는 그냥 본인의 소득 기준만 조건에 부합하다. 그러면 장려금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느냐? 우선 여러분들 그 세무서에 가도 되긴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좀 아무래도 꺼려지죠. 예, 그러니까 하시다가 정 안 되시면 그냥 세무서에 가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할 수 있다면 홈택스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이제 신청 제출 딱 클릭하면 이제 이런 게 떠요. 이렇게 뜹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에 보면 이렇게 이제 근로장려금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를 들어가셔가지고 신청하시면 돼요. 근데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가 있죠. 그래서 다른 방법이 또 있습니다. 뭐냐면 ARS 자동응답 방식으로 신청할 수도 있어요. 1544-9944로 전화를 하셔서 주민등록번호 입력하시고 신청하기 1번 딱 누르셔서 하시면 돼요. 또 이것도 좀 안 맞다 그러시면 모바일 홈택스 방식으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예, 이건 이제 앱을 다운받으셔야 되겠죠. 예, 다운받으셔가지고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하시면 됩니다. 또 이런 방법도 있어요. 신청 도움 서비스라는 것도 있습니다. ARS, 손택스, 홈택스를 통한 신청이 어려운 경우 상담 전화가 있습니다.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전화하셔서 물어보세요. 담당 직원하고 이제 통화하셔서 물어보시는 게 좋은데 제 생각에 이것저것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진다. 그러면 그냥 제 생각에 이게 제일 낫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냥 상담센터 전화하셔가지고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그 연차 쓰셔서 세무서 찾아가셔가지고 물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뭐냐? 그 기관에서 이제 시설 측에서 좀 신경을 좀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기관 입장에서는 이제 그 세무사무소 기장을 맡기지 않습니까? 한 달에 뭐 5만 원에서 10만 원 그 정도 주시면서 기장을 맡기죠. 그럴 때 그 일하시는 종사자분들 근로장려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좀 물어보시고 할 수만 있다면 좀 대신 좀 해주라 이렇게 좀 부탁을 좀 해본 어떻겠는가. 약간 좀 추가요금 좀 더 주시고 제가 볼 때 이게 제일 좋은데 하여튼 이제 기관 측에서 도와줄 수도 있고 본인 스스로 해도 되지만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기본 요건이 돼야 됩니다. 기본 요건이 되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될 것 같으면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그 국가에서 근로자들에게 주는 혜택이 은근히 많아요. 많은데 장기 요양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잘 모르시거나
또 알아도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제 채널을 통해서나마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립니다. 하여튼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